아이를 맞을 준비가 되셨다고요? 기다림이 길어지는 순간 꼭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쏙쏙 골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신준비반 오늘의 쌤 허윤정입니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시술 시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수의 난소를 키우는 과배란 유도 과정을 거치는데요. 과배란 유도 주사로 인해 난소에 너무 많은 자극이 과해지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난소 과자극 증후군은 과배란 유도 환자의 약 5%에서 경증으로 발생하며 약 1%에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배란 유도 주사로 여러 개의 난포가 성장하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증가합니다. 이때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함께 분비되는데요. 사이토카인은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면 혈관 내 액체 성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액체 성분이 복강 내에 고이면서 복수가 찰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폐에도 물이 찰 수 있어요. 또 혈관 내 액체 성분이 줄어들면 혈액 점도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혈관 속에서 혈액이 응고되는 혈전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외에도 소변량 감소, 체중 증가, 구토, 복부팽만,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난소 과자극 증후군은 젊은 여성에서 잘 발생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난소 기능이 좋기 때문에 과배란 유도 약제에 잘 반응하기 때문이죠. 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겪고 있는 경우에도 난소 과자극 증후군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 경우 이미 많은 수의 동난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과 같은 양의 과배란 유도 주사를 투여해도 더 많은 수의 난포가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사용한 약물에 대한 반응이 지나치게 좋거나 과배란 유도 주사의 용량을 높게 사용하는 등 많은 수의 난포를 성장시킬 수 있을 때 난소 과자극 증후군 발병 확률이 높아집니다. 과배란 유도 주사를 맞으면서 배가 불러오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우선 휴식을 취하며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세요. 그럼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거나 복수가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곧바로 병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복수가 찬 경우 다음 주기에는 과배란 유도 주사 용량을 감량하거나 배란 유도 주사의 종류를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 발생했더라도 난자 채취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취 후 곧바로 신선배아 이식을 진행할 경우 임신 성공률이 떨어지고 환자분의 컨디션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식은 바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 나타났을 때 난자 채취를 한 경우 동결 배아 이식을 시행하게 되고 추후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이식을 진행합니다.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 경증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별다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매일 1에서 2리터가량의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며 체내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보통 7에서 10일 내외로 상태가 호전되게 됩니다. 하지만 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된다면 상황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수분 공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혈관 주사로 수액을 투여합니다. 증상에 따라 복수를 제거하는 복수천자 시술이나 흉수천자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혈전증이 발생하면 호흡곤란, 가슴 통증, 의식 소실 등 긴급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난자 채취 후 물이나 이온 음료를 소량씩 하루 1에서 2리터가량 섭취해 주시면 난소 과자극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심한 활동, 예를 들어 평소에 하지 않던 활동이나 1시간 이상의 운동은 자제하시고 혈전 위험을 낮추기 위해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난소 과자극 증후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임신에 고민이 있거나 궁금증이 있다면 바로바로 댓글창에 질문과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